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은평구가 지역 청년 취업 돕기에 나섭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만 18세에서 34세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사업이 서울의 100여 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행됩니다. 7월부터 시범 어린이집의 만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됩니다. 또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데요. 네, 평범한 일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한편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총 4단계로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매장 이용 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되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게 됐는데 회식과 동아리, 지인 약속 등 직계가족이 아닌 사적 모임은 오는 14일까지 6명, 이후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빠집니다. 10명이 모여 있더라도 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6명 모인 것으로 간주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겁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조금씩 가까워져 설레는 마음이 드는 한편 걱정도 앞섭니다.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벗고 다니면 그냥 날아가는 기분이죠, 그냥. 아직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니라서 안심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85명.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휴가에도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10명 이상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 회식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 충분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희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합니다. 네, 스치기만 해도 옮는다는 델타 변이의 위협성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지가 궁금하고요. 지난주 방역당국이 우리나라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초기 단계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역학조사에서 발표된 CCTV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센터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5초에서 10초 스치기만 했는데 감염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 광저우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가 걸어 나가면서 쓰고 나갔는데 그 화장실 입구를 14초 후에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들어오면서 감염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 매우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매우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발생 현황은 지금 지난주까지 델타 변이가 총 190건이 확인됐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제 35건이 확인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해외 유입은 16건, 국내 감염은 신규 19건이었습니다. 국내 감염 684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중에서 델타 변이가 19건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는 이미 경로 불명의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되고 있어서 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될 위험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밀접 접촉이 아니라 사소한 접촉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백신들의 효과는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 그리고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해주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그 영국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한 경우에는 88%,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 접종 완료하신 경우에는 약 60%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접종을 1차만 맞으신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한 33%로 적은 편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및 사망 예방 대응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아마도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셨던 분은 중증화나 사망이 되실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감염 유행 차단 효과와 비접종자에 대한 감염 전파 감소 효과는 아무래도 기존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의 감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당국과 개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효과적인 예방접종,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관리와 방역 조치,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유입 차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아직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2차 접종을 잘 완료하시고 또 이제 교차 접종을 또 많은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접종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 당장 7월 달에는 백신 물량도 적고 8, 9월에도 수급이 좀 불투명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죠.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단계적으로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지금 개편안에서는 그 단계 격상 기준이 지금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좀 어렵게 되어 있고요. 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적용 시점이 감염자 발생 통계상 실제 확산이 한 1, 2주 후에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방역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1, 2주라는 시간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충분히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겨울 3차 유행처럼 충분한 통제가 단계 격상을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례들로 보았을 때는 감염 전파 위험이 높고 역학조사도 어려운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집합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대신 손실 보상을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3단계가 돼도 22시까지 클럽이나 유흥주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겠고 따라서 이제 개편안에서는
단계 격상 기준을 보다 좀 엄격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에 맞춰서 보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또 내용도 좀 엄격하게 강화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였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인데요. 프로그램은 6주 동안 밀착 상담과 면접 지원, 전문가 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건데요. 7월 1일부터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시범 어린이집 만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자치구의 심사 추천을 거쳐 선정했으며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